칭화대 장학생이었던 중국인 유학생의 폭탄 발언이 중국 대륙을 뒤집었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교환 학생으로 선발된 모범 학생이었죠. 그녀 자신도 조국을 자랑스러워했던 전형적인 체제 내 엘리트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영국 케임브리지 캠퍼스 한복판에서 중국 공산당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천안문 사건의 진실을 폭로하고 위구르 탄압을 고발하며 자유를 외쳤습니다. 중국 정부는 즉각 그녀의 국적을 박탈했고 가족과의 연락도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매일 중국의 진실을 전하기 시작했죠. 중국 내부에서 VPN으로 접속하는 시청자들이 폭증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이 모범적인 중국인 학생을 변화시킨 건지 지금 바로 그 전말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리우신유입니다. 칭화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했죠. 그리고 저는 국가의 딸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베이징에는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어요. 캠퍼스를 덮은 새하얀 눈 위로 붉은 국기가 펄럭였죠. 바람에 날리는 깃발 소리가 아침 정적을 깨웠습니다. 매일 아침 6시 국기 개양식에 참석하는 게 제 일과였어요. 정갈하게 달인 정복 단추를 하나씩 채우며 거울을 봤습니다. 가슴팍의 교표가 새벽빛에 반짝였어요. 국가를 부르는 동안 목구멍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랑스러운 시민이라는 생각에 말이에요. 아버지는 외교부 고위 간부였고 어머니는 국영방송국의 편집국장이었습니다. 두 분 모두 당의 핵심 인재였죠. 제가 태어날 때부터 들어온 말이 있어요. 신유야, 너는 특별한 아이다. 당과 국가가 너를 키웠다. 그래서 제가 케임브리지 대학교 정치학 교환학생으로 선발됐을 때도 부모님의 반응은 예상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제 어깨를 꽉 잡으시며 말씀하셨죠. 손가락 끝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신유야, 너는 이제 중국의 얼굴이다. 서구 세계에 우리의 품격을 보여주어야 한다.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중국 여성이 얼마나 교양 있고 지적인지 알게 해야 해. 그분의 목소리에는 기대와 걱정이 함께 섞여 있었어요. 출국 전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이 깜빡이며 희미한 윙윙 소리를 냈습니다. 내일이면 서구의 심장부에 발을 디디게 돼요. 그곳에서 중국의 위대함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다짐이 가슴속에서 끌어올랐죠.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공항 직원들의 반응이 특별했어요. 체크인 카운터 앞에 서자 에어컨 바람이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여권을 건네자 직원이 눈을 크게 뜨더니 동료를 불렀어요. 이분이 영국 가시는 칭화대 장학생이래.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공항 안내방송 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저를 힐끗힐끗 쳐다봤죠. 그 시선들 속에는 부러움과 존경이 섞여 있었어요. 항공기에 탑승하면서 창문 너머로 보이는 베이징의 불빛들을 바라봤어요. 5,000년 역사의 땅, 14억 인민의 조국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죠.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는 찰칵 소리가 들렸습니다. 속으로 되뇌었어요. 중국은 화약과 나침반을 발명한 나라다. 세계 경제 2위의 강국이다. 승무원이 건네준 담요의 촉감이 부드러웠어요. 무릎에 덮으며 저는 가슴속 깊이 맹세했습니다. 서구 사람들에게 진짜 중국을 보여주겠다고요. 편견과 무지를 깨뜨리고 우리 조국의 진면목을 알리겠다고 말이에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몸이 뒤로 밀렸어요. 엔진 소리가 귓속에서 웅웅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베이징의 야경이 점점 작아져갔죠. 하지만 제 마음속 조국에 대한 자부심은 오히려 더 커져만 갔어요. 히드로 공항 대합실의 웅성거림이 귀를 때렸어요. 여러 언어가 뒤섞인 소음 속에서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침내 서구 문명의 중심지에 발을 딛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입국 심사대로 향하면서 어깨를 쫙 펴고 걸었죠. 운동화 바닥이 매끄러운 바닥에 닿을 때마다 발걸음이 울렸어요. 중국의 엘리트답게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 앞에 서 있던 한국 여권을 든 유학생들이 자동 게이트로 슬쩍 빠져나가는 거였어요. 기계에 여권을 대자마자 삐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죠. 불과 3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이 유리문 너머로 사라져갔어요. 저는 중국 여권을 꽉 쥐고 일반 심사대줄에 섰습니다. 가죽 표지가 손바닥에 눌렸어요. 그런데 줄이 너무 길었습니다. 앞을 보니 제 앞에 30명도 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아프게 했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옆줄에서는 한국, 일본, 싱가포르 여권을 든 사람들이 계속 빠져나갔어요. 자동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반복됐습니다. 3시간째, 드디어 제 차례가 왔어요. 심사관은 중년의 백인 남성이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 형광등이 하얗게 번쩍였어요. 제 여권을 받아들더니 한참 동안 들여다봤죠. 페이지를 넘기는 바스락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정치학 전공이군요. 중국에서요?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네, 맞습니다. 칭화대학교에서 왔어요. 그러자 심사관이 동료를 불렀어요. 이분 좀 봐주세요. 또 다른 직원이 와서 제 휴대폰을 달라고 했습니다. 잠시만요, 휴대폰 검사가 필요해요. 메신저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손가락 끝이 화면을 톡톡 두드렸어요. 검색 기록, 심지어 친구들과 찍은 사진까지요. 이 사람은 누구죠? 왜 이런 검색을 했나요? 질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제 뒤에 서 있던 한국 유학생이 자동 게이트로 스르륵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기계음이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그 학생은 저보다 어려 보였는데 아무런 검사도 받지 않고 당연하다는 듯이 통과했죠. 4시간 만에 겨우 입국 심사를 마치고 기숙사에 도착했습니다. 복도 끝 방문을 열자 낡은 힌지가 끼익 소리를 냈어요. 룸메이트는 조안나라는 영국 여학생이었습니다. 제가 방에 들어서자 웃으며 말했죠. 감시 장비는 안 가져왔지? 농담이라는 건 알았지만 웃을 수가 없었어요. 입가만 어색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매트리스 스프링이 몸무게에 눌려 삐걱거렸습니다. 왜 같은 유학생인데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왜 한국 여권은 자동으로 통과되고 중국 여권은 의심받는 걸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케임브리지의 야경은 아름다웠어요. 가로등이 줄지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작은 균열이 생겼어요. 처음으로 중국인이라는 정체성이 자랑스럽기보다는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케임브리지 도서관의 묵직한 문을 밀고 들어갔을 때 오래된 책들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천장까지 닿는 책장들 사이로 먼지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발걸음이 나무바닥에 조용히 울렸어요. 저는 이곳에서 중국 정치사에 대한 자료를 찾고 있었습니다. 중국 관련 서가 앞에 섰을 때 책등에 쓰인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대부분 예상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경제발전, 개혁개방, 1대1로 정책. 하지만 한 권의 책이 제 시선을 붙잡았어요. 천안문 1989. 조용한 희망의 날. 손가락 끝이 책등을 따라 미끄러졌습니다. 천안문이라고 하면 국경절 행사가 열리는 영광스러운 광장인데 왜 1989년이라는 연도가 붙었을까요? 호기심이 생겨서 책을 꺼내 들었어요. 첫 장을 펼치자마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탱크 앞에 홀로 서 있는 남자의 사진. 피 묻은 의료복을 입은 의사들. 그리고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장면들이 펼쳐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종이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이건 뭔가요? 왜 이런 사진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계속 페이지를 넘기게 됐어요. 각 사진마다 출처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증언자들의 이름, 날짜, 심지어 영상 자료까지요. 활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처음 보는 책이지. 갑자기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리니 아시아계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윤가현이라고 해요. 한국에서 왔어요. 저는 얼떨결에 인사했습니다. 리우신이에요. 중국에서 왔고요. 그러자 윤가현이 제가 들고 있는 책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힘들죠? 뭐가요? 처음 진실을 마주하는 게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건 진실이 아니에요. 서구의 편견일 뿐이죠. 그러자 윤가현이 다른 서가로 가서 책을 가져왔어요. 발걸음이 조용한 도서관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 책은 한국의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자료였어요. 군인들이 시민들을 진압하는 사진들, 희생자들의 증언이 가득했습니다. 한국도 이런 역사가 있어요.
지금도 북한 간첩의 공작이라는 주장도 있고 정치인들이 민주화를 팔아먹는다는 비판도 많아요. 윤가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가짜 민주화 유공자 문제, 정치적 이용, 의견이 정말 분분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걸 숨기지 않아요.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서로 다른 의견들을 들어보죠. 그녀가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진실에 조금씩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자료는 중국에서는 제 말이 끝나기 전에 윤가현이 말했어요. 없죠. 그게 자유가 없는 사회예요. 그 순간 뭔가가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의자에서 일어설 때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세상, 제가 믿고 있던 진실들이 흔들렸어요.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와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밖에서 바람이 유리창을 흔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안문 광장에서 탱크 앞에 서 있던 그 남자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는 누구였을까요? 왜 그곳에 서 있었을까요? 히터에서 나는 지직거리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런던 외곽 뉴몰든 역에서 내렸을 때 지하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어요. 윤가현이 한국 음식을 먹으러 가자고 제안했거든요. 플랫폼을 벗어나자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거리 곳곳에 한글 간판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김밥 천국, 파리바게트, 올리브영. 네온사인들이 오후 햇살에도 선명했습니다. 마치 서울의 한 동네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었죠. 백인들이 자연스럽게 한국 음식점에 들어가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젊은 커플이 손을 잡고 김치찌개집 앞에서 메뉴판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은 한국 전통차 가게에서 나오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한 카페에 들어갔을 때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금발의 백인 여직원이 손님을 맞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완벽한 한국어였어요. 제 입이 벌어졌습니다. 더군다나 그 직원은 한국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표정이었어요. 한국 문화가 정말 좋아요. K-팝도 좋아하고 한국 드라마도 즐겨봐요. 카페 벽면에는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 포스터가 걸려 있었어요. 음성 시스템에서 한국 발라드가 잔잔히 흘러나왔습니다. 손님들 중 절반 이상이 백인이었는데 모두들 편안해 보였어요. 한 테이블에서는 젊은 커플이 한국어 교재를 펼쳐놓고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발음을 가르쳐주며 웃고 있었어요. 아니야,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감사합니다야. 윤가현이 제 표정을 보고 웃으며 말했어요. 신기하죠? 이게 소프트 파워라는 거예요. 소프트 파워요? 문화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이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우리는 차이나타운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걸어가면서 신발 밑창이 아스팔트를 밟는 소리가 달랐어요. 뭔가 어수선한 느낌이었습니다. 차이나타운 입구의 붉은 문을 지나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퇴색된 빨간 간판들이 바람에 삐걱거렸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쓰레기들, 그리고 여기저기서 들리는 시끄러운 소음. 기념품 가게에서는 플라스틱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더 충격적인 건 한 모퉁이에서 본 광경이었습니다. 중국인 할아버지가 아이의 바지를 내리고 길 한복판에서 소변을 보게 하고 있었어요. 지나가던 영국인 가족이 얼굴을 찌푸리며 빨리 지나갔습니다. 또 중국인들이네. 그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어요. 다른 할아버지는 역사적인 기념비 앞에서 열쇠로 뭔가를 긁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새기고 있는 거였어요. 돌가루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저도 중국인인데 이런 모습들이 부끄러웠습니다. 윤가현이 제 마음을 읽었는지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도 예전에는 비슷했어요. 1970년대까지만 해도 말이에요. 정말요? 네. 하지만 우리는 변했어요. 산업화를 거치면서 시민의식이 성장했죠. 카페 하나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플라스틱 의자가 삐걱 소리를 냈어요. 윤가현이 계속 말했어요. 물론 우리도 문제가 많아요. 민주화 과정에서 생긴 부작용들, 가짜 유공자들, 정치인들의 민주화 파리. 지금도 논란이 끊이지 않죠. 그녀가 찻잔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문제들을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토론해요. 그래서 조금씩 나아지는 거죠.
저는 코리아타운에서 본 그 백인 여직원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한국을 사랑한다고 말하던 그 진심 어린 표정. 반면 차이나타운에서 본 영국인들의 시선은 어땠나요? 실망과 경멸이 섞여 있었어요.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매트리스가 몸의 무게를 받으며 푹 꺼졌어요. 같은 아시아 국가인데 왜 이렇게 다른 평가를 받는 걸까요? 윤가현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자유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아요. 하지만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다면 반드시 올 거예요. 창밖으로 런던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유리창에 반사되며 흔들렸어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윤가현과의 만남 이후 저는 매일 밤 도서관에 머물렀어요.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소리 속에서 책장을 넘겼습니다. 천안문뿐만 아니라 위구르, 홍콩, 파룬궁에 관한 자료들을 찾아 읽었어요.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건 위구르 관련 자료였습니다. 위성사진으로 찍힌 수용소들의 모습이 선명했어요. 회색 건물들이 사막 한가운데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탈출한 사람들의 증언, 가족을 잃은 이들의 이야기.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종이가 바스락거렸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이 자료들을 중국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조용한 방에 울렸어요. VPN을 사용해서 익명 계정을 만들고 조심스럽게 SNS에 올렸습니다. 처음 며칠은 조회수가 10명, 20명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00명, 1000명, 10,000명. 댓글이 달릴 때마다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이런 일이 정말 있었던 건가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정부가 우리에게 숨긴 게 이렇게 많다니 믿을 수 없어요.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어요. 서구의 반중국 선전에 속지 마라. 조국을 배신하는 매국노다. 이런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놈은 처벌받아야 한다. 어느 날 밤 도서관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확인해보니 익숙하지 않은 계정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당신이 누군지 알고 있다. 활동을 즉시 중단하라. 당신 때문에 가족이 위험해진다.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어요. 메시지를 보내온 사람은 러웨이라는 옥스퍼드 유학생이었습니다. 다음 날 윤가현을 만났을 때 제 얼굴을 보자마자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얼굴이 하얘졌는데. 저는 러웨이의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녀가 메시지를 읽는 동안 눈썹이 찡그려졌어요. 이 사람 알아. 중국 유학생들 사이에서 유명해. 애국 네트워크라는 걸 운영한다더라. 애국 네트워크요? 중국 정부 편에서 활동하는 유학생들 모임이야. 반정부 활동하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신고하는 거지. 윤가현이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데이빗 김 변호사를 소개해줄게. 한국계 미국인인데 인권 변호사야. 다음 날 데이빗 김을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악수할 때 그의 손이 따뜻했어요.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은 옳습니다. 진실을 말할 권리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저는 컵을 돌리며 물었어요. 뜨거운 김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데이빗 김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제 할머니도 1980년 광주에서 구타를 당하셨어요. 군복을 입었는데 이북 사투리를 썼다고 하더군요. 그때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진실은 숨겨져도 언젠가는 드러난다고 하셨거든요. 그의 목소리에 울림이 있었어요. 자유에는 항상 대가가 따르죠. 하지만 그 대가를 치를 가치가 있습니다. 그 말이 저에게 용기를 줬어요. 저는 더 많은 자료를 번역해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까지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댓글 반응도 점점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는데 증거를 보니 사실이네요. 우리가 얼마나 속아 살았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런 진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위협도 계속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경고다. 그만두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것이다. 내 부모가 어디서 일하는지 다 알고 있다. 그날 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국제전화 연결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신우야, 요즘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 있었어요. 공부하고 있어요, 아버지. 이상한 소리 듣고 있는데 조심해야 한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알았어요.
이미 압력이 시작됐다는 걸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진실은 숨겨져서는 안 되니까요. 10월 1일 중국 국경절. 케임브리지 광장에는 가을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낙엽이 바스락거리며 발목을 스쳤습니다. 평소 같으면 조국의 생일을 축하했을 날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저는 손으로 직접 만든 피켓을 들고 광장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천안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라. 당은 거짓말했다.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 손이 떨렸지만 피켓을 꽉 잡았습니다. 나무 막대기가 손바닥에 박혔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응원해줬고 어떤 이들은 휴대폰을 들어 사진을 찍었어요. 그때 뒤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같은 게 중국을 더럽힌다. 러웨이가 다른 중국 유학생 10여 명과 함께 나타났어요. 그들의 발걸음 소리가 광장 바닥을 울렸습니다. 조국을 배신하는 매국노. 서구에 팔린 게. 한 학생이 제 피켓을 빼앗으려고 달려들었어요. 저는 뒤로 물러섰지만 피켓을 놓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구경꾼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진실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어요. 중국 인민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그 순간 러웨이가 저를 향해 생수병을 던졌습니다. 플라스틱 병이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어요. 하지만 저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영국 학생들이 제 편에 서서 박수를 보내줬어요. 박수 소리가 광장에 메아리 쳤습니다. 용감하다. 진실을 위해 싸우는 당신이 자랑스럽다. 경찰이 도착해서 상황을 정리했어요. 러웨이와 그 일행들은 경고를 받고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차가운 시선은 계속 저를 향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왔을 때 휴대폰이 계속 울렸어요. SNS는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시위하는 영상들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반역자 리우신이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딩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중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차가운 목소리의 직원이 말했습니다. 즉시 출두하라. 장학금은 중단된다. 여권갱신도 거부한다. 더 충격적인 건 부모님 전화였어요. 벨소리가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목소리는 차갑고 떨리고 있었어요. 너는 조국을 배신했다. 뒤에서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걸 잊고 돌아와. 제발. 목소리가 멀어지더니 전화가 끊어졌어요. 그날 밤 윤가현이 찾아왔어요. 문을 열자마자 저를 꽉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모르겠어요. 제가 한 게 맞는 건지. 맞아. 너는 옳은 일을 했어. 그녀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시기가 있었어. 민주화 운동할 때 말이야. 가족들한테 빨갱이라고 욕먹고 친구들한테 외면당하고. 그런데도 계속했어요? 그래야 했으니까. 자유는 공짜로 오지 않아. 창밖으로 케임브리지의 야경이 보였어요. 가로등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중국의 딸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한 사람이 됐습니다. 망명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예상치 못한 통보가 왔어요. 영국 이민국 사무실의 형광등이 차갑게 번쩍였습니다. 담당자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리우신일 씨, 중국 정부가 당신의 국적을 박탈했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제게는 충격이었어요. 국가가 당신의 존재를 삭제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무국적자. 그 단어가 귓속에서 맴돌았어요. 의자에서 일어설 때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런던 템스 강변에 홀로 서서 생각했어요. 강물이 철썩거리며 제 방을 때렸습니다. 갈매기들이 울며 머리 위를 날아갔어요. 나는 누구인가? 국적 없는 나,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그때 윤가현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휴대폰 진동이 주머니에서 울렸습니다. 추수감사절에 우리 집에 와. 가족들이 널 만나고 싶어 해. 저는 망설였어요. 저 같은 사람이 가도 될까요? 너 같은 사람이어야 와야 해. 윤가현 집은 런던 외곽의 작은 단독주택이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뺨을 감쌌습니다. 집안에서 나는 음식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가족들이 저를 진심으로 환영해줬습니다.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굵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너는 진실을 위해 싸웠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어머니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죠. 너는 이제 우리 가족이야. 그 말에 저도 울고 말았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윤가현의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젓가락으로 밥을 집어주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하셨다. 그분도 조국을 등진 사람이라고 비난받았지. 하지만 역사가 그분이 옳았다는 걸 증명했어요. 윤가현이 덧붙였어요.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밝혀져. 너도 마찬가지야. 그날 밤 윤가현 집 거실 소파에서 잠을 청했어요. 담요를 덮고 누우니 포근했습니다.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더 이상 중국의 얼굴이 아닙니다. 저는 진실의 얼굴이에요. 다음 날 데이빗 김 변호사를 만났어요. 카페에 앉아 커피잔을 돌리며 대화했습니다. 무국적자가 된 기분이 어때요? 자유로워요. 이상하게도. 증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왜죠? 더 이상 국가라는 틀에 갇히지 않으니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정한 자유는 그런 거예요. 어떤 체제에도 속하지 않고 진실만을 따르는 것. 그날부터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중국인도 영국인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리우신위예요. 진실을 말하는 한 사람일 뿐이에요. 창밖으로 런던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어요. 나는 국적이 없다. 하지만 나는 자유다. 케임브리지에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을 때 저는 기숙사 창가에 서 있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유리창에 닿았다가 녹아내렸습니다. 1년 전 베이징에서 봤던 눈과 똑같았지만 느낌은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 저에게는 돌아갈 조국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유튜브 채널을 열었습니다. 자유중국의 목소리라는 이름으로요. 카메라 앞에 앉아 첫 영상을 촬영할 때 손이 떨렸어요. 마우스를 클릭하는 소리가 조용한 방에 울렸습니다. 첫 영상을 올렸을 때는 조회수가 겨우 100명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000명, 10,000명, 10만 명. 구독자가 늘어날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알림 소리가 휴대폰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댓글들을 읽을 때마다 뭉클했어요. 당신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됐어요. 용기 있는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언젠가 중국도 자유로워질 거라 믿어요. 물론 악플도 많았어요. 매국노가 떠들어대네. 서구에 팔린 게. 하지만 이제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며 답글을 달았어요. 어느 날 특별한 메시지가 왔어요. 베이징의 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선배님, 저도 진실을 알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하는 일이 헛되지 않다는 걸요. 중국 내부에서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요. 마지막 영상을 촬영할 때였어요.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카메라에 말했습니다. 렌즈가 제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어요. 진실은 검열될 수 없습니다. 자유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까지 저는 계속 말할 겁니다. 영상을 마치고 카메라를 끌 때 저는 평온했어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도 않았고요. 윤가현이 마지막으로 찾아왔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때? 후회하지 않아? 전혀요. 오히려 감사해요. 뭘? 진짜 자유가 뭔지 알게 해줘서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어요. 너는 이제 진짜 자유인이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얗고 순수한 눈이 온 세상을 덮고 있었어요. 마치 진실이 세상을 덮는 것처럼요. 케임브리지 종탑에서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어요. 웅장하고 깊은 울림이 캠퍼스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진실과 함께하는 새로운 하루가요.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나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대변인도 아닙니다. 나는 리우신위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한 사람입니다. 눈송이가 창문에 부딪히며 사라져갔지만 진실은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 중국에도 이런 자유로운 눈이 내릴 그날까지 저는 계속 말할 것입니다.